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30년 후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침 8시 스마트 침대에서 일어나요. 침대는 여러분의 수면 패턴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침에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고서가 전송되죠. 게다가 몇 가지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숙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의 위치나 시트 및 베개의 온도를 변경할 수 있죠. 또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스마트 침대에는 프로젝터도 내장되어 있어서 TV를 시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최신 뉴스를 보도록 할까요? 아, 또 우주여행 광고를 하네요. 요즘은 달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성에 사람들을 보낸 상태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다른 임무와 함께 미래 관광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지구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은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아, 안타깝네요. 우주여행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은 여전히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아직은요. 다행히도 우울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마 아파트의 모든 방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조명이 있는 덕분일 거예요. 특별한 스마트 시스템이 낮 시간에 맞춰 조명을 조절해주고 여분의 기분을 최고조로 만들어줍니다. 일어나서 몸을 쭉 펴보세요. 갑자기 투덜대는 목소리가 마침내 우리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군요.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의 집이 좋은 아침을 보내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2050년에는 많은 기계들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죠? 심지어 자기만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용 AI 시스템을 선택할 때 차분하고 침착한 시스템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은 심술쟁이 집을 상대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여러분을 위한 아침 식사가 차려질 때까지 기다릴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5분 후 부엌 창문 근처에서 신호소리가 들리네요. 특별한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창구에서 배달 드론에게서 식사를 받습니다. 살고 있는 96층짜리 빌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받는 것보다 확실히 더 편하죠. 아침을 먹고 나면 옷을 입고 나갈 시간이에요. 보통은 그날의 일정에 따라 옷을 고릅니다. 만약 신체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외골격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 입던 것과 부피가 전혀 달라요. 현재의 외골격 슈트는 평상복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정말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달리거나 걷는 것을 쉽게 해주는 바지, 청바지, 레깅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장 속에 가지고 있는 옷의 최고 장점은 자동으로 세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 전 과학자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특별한 직물을 발명했기 때문이에요. 먼지와 때를 효과적으로 녹이는 나노 구조를 사용한 기술이죠. 해야 할 일은 그저 빛에 노출되는 곳에 옷을 두는 것뿐이에요. 바로 어제 여러분은 티셔츠에 케첩을 쏟았어요. 그리고 옷을 머리 위에 있는 전구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몇 분 후에 얼룩이 사라졌죠. 또한 하루 종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옷의 질감, 모양,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강현실이 추가된 옷을 입기도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나 파트너, 낯선 사람에게 옷을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집을 떠나기 전에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날씨, 새로운 메시지, 운전 및 보행 경로 등 휴대폰으로 확인하던 모든 것을 즉시 보여주는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AR 콘택트 렌즈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안경이 더 편안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필요한 집안일을 하도록 로봇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성격이 별로 좋진 않지만 집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빌트인이라서 일단 설치되면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AI가 여러분의 지시를 듣고 따르기는 하니까요. 그나저나 여러분의 아파트는 과거의 집과는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주방에는 컨베이어 벨트 자동 디스펜서, 통합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식기세척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창고 시스템도 있어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부엌은 남은 음식 재료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재주문합니다.
그리고 로봇 요리사에 여러 팔의 재료가 배분되면 식사 준비가 시작되죠. 식사가 준비되면 부엌은 더러운 접시들을 처리하고 깨끗한 식기들과 접시를 제자리로 옮겨둡니다. 화장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바이오 전기와 3D 체중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신체 스캔을 통해 신체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건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인테리어도 과거의 집과는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상 그림에 투자합니다. 벽지와 페인트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집 장식품은 가상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창문은 색깔이 변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새로운 태양 물질 덕분에 바깥의 온도가 올라가면 창문의 색이 더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적외선 파장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창문들이 효과적으로 에어컨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태양 전지판처럼 크기도 2배가 됐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창문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기후 조절이 가능한 실내 정원은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자연과 녹지의 장점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거의 모든 건물에는 주민들의 기분과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어줄 실내 정원이 존재합니다. 드디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군요. 문에는 스마트 자물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자물쇠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고요. 특별한 앱을 통해 원격으로 문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한 시간에 문이 잠기도록 일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교통수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율주행 차량을 선택했죠. 승차 공유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태워다주는 소형 캡슐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포드 시스템은 비용적으로 아주 효율적이에요. 안에 올라간 후 AR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부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까지 긴장을 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포기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요즘 모든 개인용 자동차에는 증강현실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앞유리에 스크린을 펼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죠. 도로명과 건물 번호가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만약 멀리 가야 한다면 고속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내부 압력이 낮은 밀폐 튜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비행기와도 같은 속도에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이 포드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장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장보기는 30년 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어요.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이라고 알려진 기술 덕분이죠. 간단히 말하면 문 옆에 스캐너가 달려 있습니다. 상점에서 나갈 때면 스캐너가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그러면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인출되고요.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율주행 포드에 탑승한 후에는 손목에 찬 넓은 팔찌를 한번 보죠. 오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스마트폰은 구식 장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찌의 도움으로 증강현실에서 화면을 꺼낼 수 있거든요. 또는 다른 액세서리나 장신구일 수도 있죠. 이 화면은 다른 터치스크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가 여러분을 시내로 데려다 줄 거예요. 창밖으로 여러분을 둘러싼 거대한 고층 건물들을 구경해 볼까요? 이들 중 대부분은 작은 도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전체 층을 차지하고 있고 사무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층도 있습니다. 공원, 수영장, 카페, 세탁소, 슈퍼마켓,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양한 가게들도 건물 안에 있고요. 몇 달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쉽지만 카메라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장소로 나간다면 감시 카메라는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친구와 커피 한 잔을 하려고 길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몇 대의 카메라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을까요?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길거리 카메라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건물 근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길을 건너죠. 여러분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계산대 근처에 앉아있는 친구를 만납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신호등 바로 위에 있는 카메라를 놓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은행 입구 근처의 ATM에는 카메라가 2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피숍 밖에도 하나가 있고 가게 안에는 적어도 2대가 있어요. 특히 카운터 근처요. 지금까지 카메라가 몇 대인지 세셨나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여기선 카메라가 몇 대 있을 것 같나요? 우선 여러분을 위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운전 후 주차장에서 티켓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차의 번호판 번호를 찍는 카메라도 아래에 하나 있어요. 각 층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주차하고 가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놀랄 것도 없이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쇼핑몰을 걸으면서 가게 위에서 더 많은 수의 카메라를 찾을 수 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최소 3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셀카를 찍고 있는 커플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주머니를 들여다보죠. 아하,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네요. 우리는 원할 때마다 즉시 멋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격으로 핸드폰에 강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고 갤러리를 살펴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의 주 표적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잘못 거는 것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카메라와 갤러리에 액세스하는 것 외에도 연락처, 계정 및 암호를 보고 암호화된 메시지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다른 사람이 원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텍스트를 섞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채팅 앱에는 이른바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이 있어요. 메시지를 발신자로부터 받아 일반 텍스트를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과정에서 메신저 앱 회사나 인터넷 회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설치된다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핸드폰과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미러링하는 거거든요. 키보드에 입력하는 내용이 표시되므로 핸드폰에 입력하는 모든 암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행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최고 관리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집 앞마당에 있습니다. 문에서부터 쓰레기통 근처의 나무까지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곳은 정말 많아요. 빨리 감아볼까요? 현관문, 현관에 있는 의자, 강아지 집의 꼭대기까지. 아, 착하지? 나무 위,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바위, 정원의 요정 안과 현관 천장까지요. 길게 뻗은 녹지에서 시골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절벽에 들러서 일몰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네요. 어떤 카메라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요. 그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차에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해요. 위성이죠. 위성은 지구 구석구석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를 찍거나 자세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죠. 이 방, 뭔가 이상하네요. 자세히 보기 위해 잠시 멈추셨겠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 같네요. 카메라가 꺼져 있다거나 감시 카메라가 전략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잠시 확대해보죠. 더 가까이. 네, 이건 그냥 벽이에요. 흙처럼 보이는 저 작은 블랙홀은 사실 렌즈입니다.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않은 이 카메라들은 벽에 구멍을 통해 촬영을 합니다. 이 벽을 다시 축소해보죠. 책장, 벽시계, 조명과 같은 물건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이 물건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용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책꽂이는 카메라를 놓기에 완벽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벽에서 제일 정신이 없는 공간 중 하나니까요. 속이 빈 책을 사서 카메라를 넣고 렌즈용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짠! 여러분은 아무것도 의심하거나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감시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의 부피가 충분히 크다면요. 저렴한 그림이라면 감시 카메라를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렌즈를 위장하고 전략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벽시계에는 감시 카메라를 숨기기가 쉽습니다. 사실 어떤 시계든지 카메라를 숨기기가 좋아요. 약간의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건 아무것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종이나 디지털 시계처럼 다양한 종류의 시계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거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안락해 보이지만 이곳에는 최소 5대의 감시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휴지 상자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까요? 거기 두면 편리하겠지만 위치가 어떤지 보세요. 단점은 사람들이 이 휴지를 쓰다가 카메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이 화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빽빽한 나뭇잎 뒤에는 방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고성능 광각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TV 스탠드 옆에 있습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TV가 켜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적외선 빨간색 불빛으로 위장한 거예요. 네 번째 카메라는 겨울 옷을 두는 옷장안 구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 동안 아무도 거기에 옷을 걸지 않을 테니 방에서 가장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카메라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관문 말이에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누가 오는지 보기 위해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가 양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이 카메라들은 실시간 영상을 찍고 모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그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세계 거의 어디에서나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카메라 영상을 보기 위해 같은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카메라들은 정말 정교해서 움직이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찍지 않아요. 동작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이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을 발견했다면 이미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는 영상을 생중계하거든요. 즉 영상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복구를 위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요.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2그릇의 음식을 한꺼번에 데워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그릇 하나를 뒤집은 컵 위에 올리세요. 간고기를 얼릴 때 비닐봉지를 가능한 한 납작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 스틱을 열 때는 윗부분을 찢지 말고 가운데를 부러뜨리세요. 이렇게 하면 손이 끈적끈적한 설탕으로 덮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쏟을 가능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페인트 캔에 고무줄을 두르세요. 그 고무줄에 브러쉬를 닦으면 캔 옆면에 페인트가 고여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자 박스는 이런 식으로 접으면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힌 선을 따라 뚜껑을 뜯어서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피자 조각에 딱 맞는 일회용 접시가 생깁니다. 야외에서 피자를 먹거나 설거지를 하기 싫을 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여 초에 불을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부엌 조리 공간이 부족하면 서랍 하나를 열어서 도마를 올려놓으세요. 야식을 데우느라 가족을 깨우는 게 걱정이라면 전자레인지를 음소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기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사운드 버튼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레인지에 사운드 버튼이 없다면 1이나 0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정지와 취소 버튼을 테스트해보세요. 잠시 누르고 있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날카로운 신호음을 멈추기 위한 숨겨진 버튼 조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사용 설명서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디지털 버전이 있을 거예요.
지퍼백을 사용해서 비행기나 기차 앞좌석에 휴대폰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빈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여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누른 채 노른자 위에 병을 놓아주세요. 달걀 노른자가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자체 접착식 플라스틱 고리를 통해 말 그대로 어디든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쉽게 휘어지는 가냘프고 불안정한 꽃을 샀다면 줄기에 빨대를 끼우세요. 그러면 꽃을 똑바로 세워줄 거예요. 열기 힘든 뚜껑을 여는데 덕트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부츠를 똑바로 유지하려면 신발 안에 풀 누드를 넣어주세요. 손목 밴드나 낡은 양말의 윗부분은 커피잔 슬리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료에 손가락과 손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거예요. 샤워고리를 옷장 정리용으로 바꿔서 가방, 스카프, 넥타이 또는 벨트를 걸어보세요. 한쪽 끝에 빨대를 꽂으면 목걸이가 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목걸이를 다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인더 클립을 사용하여 고장난 키보드 받침을 고칠 수 있습니다. 뚜껑에 구멍을 내서 빈 우유통을 물뿌리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를 얼음 양동이로 활용하세요. 물은 채를 통해 아래에 있는 그릇으로 빠져나갈 거고 남은 얼음을 쉽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종이 클립을 붙이면 테이프 롤의 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자른 페트병은 깔때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이 없는 치실은 케이크, 치즈,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고체 음식을 자를 때 도움이 됩니다. 금속으로 된 스마트폰의 하얀 선은 사실 안테나 밴드입니다. 이것은 전력 신호와 무선 신호를 상호 변환시켜줍니다. 포장 테이프 디스펜서의 귀 위에 고무 밴드를 감아놓으면 테이프 끝이 슬롯을 통과하여 롤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무에는 잘 붙지 않아요. 커피캔은 작은 물건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세요. 컴퓨터용 먼지떨이나 키보드 청소 도구가 없다면 그냥 면봉을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 소독약에 적셔 키 사이를 닦아주세요. 배달 음식용 간장이나 겨자 봉지가 너무 많이 오면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멍을 위한 미니 아이스팩이 준비됩니다. 플라스틱 얼음틀을 사용하여 커프스링크, 귀걸이 또는 실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서 스카프가 주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 타월 판지 튜브에 스카프를 둘러 싸주세요. 샤워캡은 여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발을 포장할 때 사용하거나 양말, 스카프, 벨트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숨겨진 자물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것은 모두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입니다. 렌치가 있다면 큰 카라비너에 묶어서 연장 상자 안에 정리하세요. 카라비너는 캠핑 용품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는 렌치를 쉽게 찾고 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링글스 캔은 스파게티를 보관하기에 완벽합니다.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여 쿠션의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깊은 먼지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쿠션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라켓으로 먼지를 터세요. 주방 집게로 창문 블라인드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끈 같은 것으로 집게 끝에 걸레를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각각의 날의 집게를 차례대로 고정하면 블라인드 양쪽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어요. 오렌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먼저 잘라내면 더 효과적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에 칼집을 내고 껍질을 당겨서 벗기세요. 전선을 빵끈으로 정리하세요. 대부분의 핀 쿠션은 미니 버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미니 쿠션은 샤프너 역할도 합니다. 작은 못을 박을 때 손가락에 망치질을 하지 않도록 못 홀더로 실핀을 사용하세요. 많은 주택이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 눈, 낙엽이 경사로 미끄러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여 있다면 언젠가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화장지 롤을 이용하여 머리 고무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망치는 윗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못에 딱 맞습니다. 덕분에 벽에 못을 박고 손가락을 내리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옆으로 뉘인 작은 빈 쓰레기통은 실외 요소로부터 스피커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눗셈 기호는 분자와 분모 대신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지우개로 키보드에 있는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시트 워머를 틀면 피자를 따뜻하게 집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케첩병에 팬케이크 믹스를 부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지르지 않고 완벽하게 동그란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들이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플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을 보여줍니다. 열쇠에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로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골프공 표면에는 움푹 패인 무늬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양력이 증가하고 공기 저항이 감소합니다.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정장 자켓의 오른쪽에 있는 여분의 주머니는 티켓 포켓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에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켓을 열 필요가 없이 요금소에 지불할 동전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 여행이 인기를 끌자 이 주머니는 표와 패스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머핀 포장지 바닥에 구멍을 내고 막대 아이스크림을 끼우세요. 녹은 아이스크림이 손으로 흐르는 걸 막아줄 거예요. 작은 병을 덮기 위해 머핀 포장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예쁜 리본까지 메어주면 멋진 선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온도로 화학물질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를 원했던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두 병을 준비하고 더 작은 병을 더 큰 병 안에 넣고 진공청소기로 그 사이의 공기를 빼냈습니다. 키보드의 F와 J에 있는 작은 돌기는 사람들이 아래를 보지 않고 올바른 키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지퍼가 걸려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지퍼 이빨을 흑연 연필 끝으로 문질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수직이지만 맨 위 구멍과 때로 맨 아래 구멍은 수평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는 다른 단추들보다 더 자주 풀어집니다. 가로 구멍의 단추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음료를 식힐 필요가 있다면 젖은 종이 타월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15분 후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거예요. 밀랍을 사용하여 신발에 효과적으로 방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로 도어 레치가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포스트잇 노트를 서둘러 버리지 마세요. 먼저 키보드의 키 사이로 문지르세요. 솜털과 부스러기가 달라붙을 거예요. 파이프 클리너의 도움으로 칼라가 넓은 셔츠를 옷걸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옷걸이 끝에 파이프 클리너를 감으세요. 그러면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서 계속 빠진다면 풀옹을 살짝 모아주세요. 그러면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빵 클립의 도움으로 망가진 플립플랍 신발을 빠르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토블론 초콜릿 로고에는 곰이 있어요. 어떤 부츠는 발꿈치 부분에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의 목적은 신발을 더 쉽게 당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신발에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세요. 부츠가 더러울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사용하여 부츠를 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줄기 위에 플라스틱 랩을 씌우면 일주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휘발유통 뚜껑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죠. 큰 구멍에 휘발유를 붓기 전에 작은 구멍을 열어야 해요. 그건 휘발유가 옷과 땅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쓰레기통 바닥 가까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으세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꺼내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공기가 차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려면 얼린 커피 큐브를 만드세요. 커피를 더 싱겁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단추의 도움으로 귀걸이쌍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행할 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 단추가 보석함에서 필요한 귀걸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깨끗한 젖은 스펀지를 지퍼락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녹아도 사방으로 물이 새지 않는 완벽한 아이스팩이 될 거예요. 티슈박스가 비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물건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비닐봉지를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젝터 도구가 주변에 없고 심카드 트레이를 열어야 하는 경우 종이 클립을 구부려서 사용합니다. 레몬주스 짜는 도구가 없다면 부엌용 집게를 사용하세요.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방출합니다.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병은 한쪽 면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병 안에서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바인더 클립은 열쇠고리와 머니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립에 지퍼를 끼우고 그 위에 열쇠를 달아요. 만약 신발이 너무 미끄러우면 사포로 신발 바닥을 약간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미끄러짐이 덜하게 돼서 빗속에서도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플라스틱 시리얼 용기를 완벽한 차량용 쓰레기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귀걸이와 같은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진공청소기 끝에 스타킹을 끼웁니다. 청소기를 켜면 곧 스타킹에 찼던 물건이 걸려 있을 거예요. 낡은 펜의 스프링은 충전기가 구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떤 간장병은 간장이 사방에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병에서 나오는 간장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 하나에 대면 간장이 흐르는 게 멈출 거예요. 손가락을 떼면 다시 나옵니다. 피스타치오 껍질로 다른 피스타치오 껍질을 깔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에 짜는 케첩병에 병뚜껑을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의 마이크, 키보드, 그리고 전자기기의 다른 구석구석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충전기가 없다면 TV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TV에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도로 위 요철은 운전대 뒤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통조림 따개는 플라스틱 포장을 여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수로 베이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야구 모자는 뒷면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구멍은 머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모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가 너무 크면 끈을 구멍에 넣어 조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도 모자가 벗겨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바지용 옷걸이를 저렴하고 간단한 요리책 홀더로 사용하세요. 특별한 가위 가리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운 사포나 접은 알루미늄 호일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잠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로그인하지 않으려면 마우스를 아날로그 시계 위에 놓습니다. 마우스는 초침에 똑딱거리는 소리를 읽고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끓는 물 냄비 위에 나무 숟가락을 놓으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커피 젓는 막대기에 구멍이 있는 이유는 음료의 저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대가 뜨거운 물에서 구부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달러 지폐를 보세요. 한쪽에 동그라미 속 큰 글자는 지폐가 인쇄된 곳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L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왜 L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제 지폐를 뒤집으세요. 독수리 보이나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을 확인해 볼게요. 독수리는 13개의 화살과 13개의 잎이 있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13개의 줄을 나타냅니다. 여행 중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나 필통을 사용하여 모든 케이블을 보관하세요. 거의 모든 측정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끝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못이나 나사 등의 테이프를 걸어 놓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척 테일러 운동화 옆면에 있는 구멍은 추가적인 환기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화는 원래 농구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발끈을 더 단단히 묶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료수 캔의 탭은 다른 쪽 끝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돌려서 빨대를 꽂을 수 있습니다. 칩 봉지에는 배송 중에 칩이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 여분의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사실 산소가 아닙니다. 산소는 칩이 금방 변하게 할 거예요. 질소가 칩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대신 질소를 사용합니다. 차고 벽에 플루들 반쪽을 붙여놓으면 차 문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트렁크에는 몇 개의 작은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지를 걸어 놓으면 식료품이 사방으로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차들은 앞좌석 뒤에 이 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리는 옷이나 포장 음식 봉지를 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싱크대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구멍은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관을통에 들어가게 되고 물을 잠그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해도 욕실 바닥이 젖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우개는 보석을 닦고 전자제품을 청소하고 스티커가 남긴 성가신 끈적임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긁힌 스웨이드 가죽을 청소할 수 있고 벽에 묻은 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탄자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벨크로 스트립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닥에 붙이고 다른 하나는 양탄자에 붙이면 됩니다. 청바지의 금속 버튼, 일명 리벳은 광부들이 무거운 연장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지만 여전히 도움이 돼요. 리벳은 솔기를 튼튼하게 해서 청바지를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죠. 키보드의 글자 F와 J에 있는 작은 돌기는 우리가 터치 타이핑을 할 때 올바른 키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자를 치기에 최적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쿼티 키보드는 1870년대 초에 발명되었고 이전의 초기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두 줄의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로 있었어요. 컴퓨터 케이블에 있는 작은 원통 모양이 자꾸 어딘가에 걸리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모양이나 색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이 원통은 사실 다른 신호로부터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휴대폰이 방출하는 신호 같은 거요. 냄비와 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은 충분히 클 경우 숟가락 거치대로 디자인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스든 뭐든 적고 있는 것이 다시 팬으로 흘러들어가서 부엌을 어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리캔에는 손잡이가 3개 있어요. 스마트한 디자인이에요. 혼자 들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와 함께 들 때는 각자 옆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사생활 침해처럼 보이는 문 아래 넓은 틈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빨리 볼일을 보고 기다리는 줄이 길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더 쉬워요.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있지만 전구가 없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이고 과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19세기에 유용했어요. 이소기빙 가로등은 원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전달하곤 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고 한 장에 4장의 책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 수가 홀수인 경우 메모나 저자의 서명을 위한 빈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칫솔모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칫솔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기 때문에 칫솔을 바꿀 때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칫솔모의 길이도 다양해서 한쪽 끝이 긴 칫솔은 어금니를 더 잘 닦아줍니다. 치약 줄무늬는 그저 마케팅 술수일 뿐이에요. 70년대에 한 유명 치약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이 이중작용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파란색 줄무늬 치약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흰색 치약과 기능은 같아요. 원래 골프공은 매끈했어요. 요즘에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사용해서 흠집이 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부터 제조업자들은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검은 점 프릿은 눈부신 햇빛을 분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프레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유리가 고르게 가열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차용 선글라스예요. 백미러의 탭은 방향제를 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낮과 야간 모드 사이를 전환하는 도구예요. 다른 차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기 때문에 뒷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칩 봉지에 있는 색깔 있는 점들은 제조사들이 포장 색상을 조절하고 포장지에 어떤 잉크 색상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자레인지에는 아마도 음소거 모드가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을 길게 누르면 작동할지도 몰라요. 또한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대형마트 카트의 고리는 카트 안에 물건을 정리해서 장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 산 흰 자켓을 당근과 양파 옆에 두고 싶지는 않겠죠? 과일 스티커는 그 사과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3 또는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일반 농장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숫자가 8로 시작하고 5자리인 경우에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자동 립 라이너와 아이 펜슬은 포장에 샤프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뽑아서 연필처럼 깎을 수 있어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기 싫다면 위아래로 자르세요. 옆에 칼집을 넣어서 당겨 열기만 하면 돼요. 이쑤시개는 여러 개의 홈이 있는데 홈이 있는 부분은 임시 홀더예요. 이쑤시개는 반으로 자르기가 쉬워요. 홈이 있는 작은 반쪽을 사용해서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닿지 않게 놓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어서 손톱으로 개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연고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은 아무리 잘 밀봉된 튜브도 쉽게 열 수 있어요. 디너 자켓에는 일반 주머니 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이것은 티켓 포켓이라고 불리고 그런 자켓을 입은 신사들이 기차에 타기 전에 표를 빨리 꺼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손님이 늦을 때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오븐 아래 서랍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랍에 저온으로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어요. 모든 병이 한때는 녹색이었지만 갈색 병이 자외선 차단에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달러 지폐에도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 옆 코드는 이 지폐를 발행한 은행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돈을 인수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A1 보스턴, B2 뉴욕, C3 필라델피아, D4 클리블랜드, E5 리치먼드, F6 애틀란타, G7 시카고, H8 세인트루이스, I9 미네아폴리스, J10 캔자스 시티, K11 댈라스, L12 샌프란시스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디자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무게는 동전의 실제 가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깎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깎아낸 것을 녹여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일부 머그컵 바닥에 작은 홈이 있는 이유는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식기세척기 안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 버터를 즐기려면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무르지 않고 병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거품 목욕제는 일종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죠. 주의사항은 아크릴 욕조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속 욕조에서 사용하면 아무리 거품을 많이 내도 열을 빨리 잃게 됩니다. 노쇠, 청동, 구리 합금으로 만든 문고리는 금속의 성질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셔츠 목 밑에 있는 작은 V자형 패치는 허리밴드와 커프스처럼 이중 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형태를 잃지 않고 스웨셔츠의 착용을 도와줍니다. 주스를 티셔츠에 쏟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스통 반대편으로 부으세요. 이렇게 하면 덜 튀고 통제하기 쉬워요. 작은 주스박스의 삼각형 덮개는 주스를 엎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덮개를 열어서 손잡이로 사용하면 주스박스를 누르지 않아서 주스가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회용 컵은 모두 같아 보여요.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윗부분은 항상 넓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손이 작아도요. 또한 너비의 차이는 컵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이슨 유리병을 블렌더 위에 뚜껑을 닫아 직접 올려서 블렌더 병을 씻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쉐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규칙은 블렌더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막대 설탕은 한쪽 모서리를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찢어진 종이 조각으로 어지를 일은 없어요. 한 부분에 2개의 지퍼가 달린 것은 좋은 소매치기 방지책이에요. 지퍼에 작은 자물쇠를 채우면 여러분만 배낭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치아 사이에 뭔가 끼었다면 느슨한 치실로 완벽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팽팽하게 하려면 매듭을 묶으세요. 더 팽팽해지면 치아 사이에 낀 시금치가 금방 빠질 거예요.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은 물이 빠지도록 해서 부식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게다가 자물쇠에 기름을 넣기 편리하죠. 그 구멍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자물쇠를 열고 닫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병뚜껑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디스크가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유지하게 해줘요. 뚜껑이 닫혔을 때 이 플라스틱 디스크는 가스를 가둡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설탕물이 될 거예요. 지우개의 빨간 면은 연필, 파란 면은 잉크를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파란 면은 두꺼운 종이에 쓴 것을 지울 때 사용해요. 연필과 잉크 모두의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정말 두꺼워야 해요. 하지만 지우개의 파란 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보석을 닫고 휴대폰의 스크린과 같은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떼고 난 후 남아있는 끈끈함 아시죠? 거기에도 도움이 되고 스웨이드에 긁힌 자국이나 벽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을 때도 효과가 있어요. 유리병은 보통 아랫부분에 펀트라고 불리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이것은 잔에 음료를 따를 때 편리해요.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화장솜 팩에는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어요. 팩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를 보세요. 절취선이 있어요. 그걸 따라 찢고 매달아 놓은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닌텐도 카트리지를 핥으면 입에 역겹고 쓴 뒷맛을 남깁니다.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베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덮여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방지해요. 병이 목이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멋진 유리잔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잔 기둥은 음료수가 가열되는 걸 막아줘요. 똑바로 잡으세요. 넥타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셔츠 칼라 뒷면에 버튼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전에 인기 있던 슬림 타이가 더 이상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 버튼은 그저 디자인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여성용 셔츠는 이상하게도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어요. 예전에 일부 여성들은 옷 입는 걸 도와주는 하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단추가 있으면 하녀들이 단추를 채우기가 편리했어요. 실리카겔은 가방, 신발, 그리고 많은 제품에 종종 들어있어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발이 조금 젖었을 때 실리카겔이 든 주머니를 넣어두세요. 아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샴푸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샴푸를 머리카락에 직접 바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 뿌리에만 발라야 해요. 샴푸의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노트 여백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예전에는 쥐가 많았고 쥐는 종이를 자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여백 공간 이상을 갉아먹지는 않았어요. 파티에서 흔히 쓰는 빨간 일회용 컵으로 액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맨 아래서는 30ml, 두 번째 선은 150ml, 세 번째 선은 355ml예요. 차량 계기판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연료 탱크 주입구가 있는 차량 측면을 나타냅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해요. 밤에 운전을 할 때는 졸음을 방지하는 도로 요철 구간이 유용합니다. 자동차가 요철과 부딪힐 때마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꽤 큰 소음을 듣게 돼요. 과거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로 인한 손가락 부상을 막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여자들은 바늘에 찔리지 않기 위해 사용했어요. 폰 잭에 있는 3개의 링은 디자인의 일부가 아니며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냅니다. 만약 오디오 잭에 3개의 링이 있다면 그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고 이어폰은 마이크 기능이 있다는 의미예요. 게임용 카드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제,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잇 노트를 여태껏 잘못 떼어왔어요. 아래에서 떼어내면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면 벽에 오래 붙어 있을 거예요. 보풀 롤러는 보풀을 제거하는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수저통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끈적끈적한 보풀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 찌꺼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많은 화장품 용기 옆면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아마도 옆면에 있는 큰 원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바닥에 우유를 떨어뜨리면 충격을 흡수하고 용기가 팽창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우유가 상했는지 맛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다 쓸 수 없을 때 짜증이 나요. 조금 더 남아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을 열고 연필로 움직이는 플랫폼 아래를 미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도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평평한 갈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끝부분 근처에 있는 구멍은 뭐죠? 그 덕분에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구멍의 두 번째 용도는 전기선을 갈래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직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구멍은 전체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 창문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을 잡습니다. 파스타 수프는 손잡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파스타를 물에서 건져낼 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구멍은 파스타 1인분의 양을 표시하는 좋은 측정 도구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물건이지만 항상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뚜껑을 열고 끝을 말아서 손잡이로 만든 다음 숟가락으로 만드세요. 얌! 포장 음식 상자 모퉁이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스를 펼쳐서 접시로 쓸 수도 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 선원들의 모자에 재미있게 생긴 털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짜증이 나서 이 폼폼을 만들었어요. 영화 트레일러는 영화 시작 전이 아니라 영화가 끝난 후에 상영되곤 했어요. 그래서 따라온다는 의미의 트레일러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차 뒤에 달려있잖아요. 나무 옷걸이는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옷걸이의 재료인 삼나무에 나방을 쫓아 옷을 보호하는 천연 기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은 계란이 신선한지 보려면 껍질을 벗기세요. 벗기기 어려울수록 더 신선해요. 또 한 가지, 달걀을 돌려보세요. 꾸준히 잘 돌면 삶은 달걀이에요. 천천히 돌거나 잘 돌지 않으면 날달걀입니다.